안녕하세요. 닌텐도 마을의 토실몽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렸죠? 닌텐도 스위치 1이 2017년에 출시됐으니까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닌텐도는 루머만 잔뜩 흘리고 결국 나온 건 OLED 모델뿐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후속기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지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와 함께 스위치 1과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2에 맞춰 나올 법한 게임들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타이틀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닌텐도가 처음부터 OLED를 안 넣은 게 신기한 겁니다. 2021년에 OLED 모델을 따로 내놓으면서 LCD 모델을 기본으로 유지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OLED가 기본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OLED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더 선명한 색감, 뛰어난 명암, 빠른 응답 속도가 있습니다. 특히 OLED 화면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도 줄어들 겁니다. 이제 닌텐도 게임도 생생한 색감으로 즐길 수 있겠죠? 그러길 바랍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2025년에 720 해상도의 게임기라니 좀 그렇죠? 만약에 DLS가 들어간다면 4K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DLS가 뭐냐면 AI가 저해상도 이미지를 똑똑하게 분석해서 고해상도로 변환해주는 기술이에요. 즉, 스위치2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깔끔한 그래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닌텐도는 고세한 기기가 아니라 저전력, 최적화 기기를 선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 4K보다는 DLS를 이용한 4K 업스케일링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스위치 1보다는 훨씬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존 스위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요즘 게임들을 돌려보면 어떻죠? 뚝뚝 끊깁니다. 칩셋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프레임 저하 걱정 없이 좀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겠죠? DLS까지 지원되면 고해상도의 부드러운 프레임까지, 이제 젤다, 베요네타, 모넌 같은 게임도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얼마나 깔끔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위치 배터리 너무 빨리 닳아. 이 말 이제 안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장 공간도 32GB에서 120GB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드디어 게임 깔 때마다 SD카드 고민 안 해도 되는 날이 오는 걸까요? 제발. 그쵸? 여러분, 이거 아시죠? 조이콘 드리프트. 이것 때문에 중고 조이콘 가격들도 뚝뚝 떨어지고 닌텐도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조이콘 슬라이드 방식에서 자석 부착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사실이면 조이콘 3개씩 사는 일은 없겠죠? 저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존 스위치에서 했던 게임들 스위치2에서도 그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스위치2가 나오면 예전 게임 못하는 거 아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안심하세요. 닌텐도는 기존 스위치 게임과의 호환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스위치1에서 샀던 게임들 스위치2에서도 그대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DLS 같은 기술 덕분에 더 높은 해상도, 더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치2 전용 게임도 따로 나올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루머 기반으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공식 발표된 정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이어서 2025년에 나올 법한 기대작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닌텐도 스위치2 공식 영상을 보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식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마리오 카트가 아주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마리오 카트 9이 스위치2에서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닌텐도 스위치2 공식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마리오 카트 레이싱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티저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공식 발표 전 단계라고 봐야겠죠. 닌텐도는 예전에도 젤다 신작, 마리오 신작 같은 대작들을 발표하기 전에
공식 영상에서 먼저 힌트를 숨기는 방식을 아주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리오 카트 9이 아주 대놓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마리오 카트 9은 실상 확정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닌텐도 스위치 2는 DLS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픽이 더 깔끔해지고 기존보다 훨씬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포켓몬스터 시리즈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던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이 게임이 성공하면서 많은 팬들이 후속작을 기대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켓몬 레전드 ZA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작품보다 더 확장된 오픈월드, 향상된 그래픽, 그리고 새로운 전투 시스템까지 기대해볼 수 있겠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임 스칼렛 바이올렛은 솔직히 포켓몬 시리즈에서 그래픽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특히 나무 그래픽이 논란이 됐을 정도로 배경 퀄리티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켓몬 레전드 ZA는 확실히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탐험하는 오픈월드 포켓몬 게임이었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켓몬 레전드 ZA에서는 더 확장된 오픈월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보다 더 넓어진 맵, 다양한 지역과 환경, 더 자연스러운 포켓몬 생태계, 서식지별 고유행동 패턴 추가, 스텔스 플레이 강화, 몰래 접근해서 포획하는 방식이 더 정교해질 수도 있습니다.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문제됐던 성능 이슈가 드디어 해결될까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은 2017년에 발표됐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닌텐도 역사상 가장 긴 개발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번 스위치2에서 드디어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트로이드 프라임 시리즈는 압도적인 분위기와 디테일한 SF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레이트 레이싱과 향상된 조명 효과를 활용해 더욱 사실적인 조명과 그림자, 몰입감 있는 환경이 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주선 내부 메탈 텍스처부터 반짝이는 슈트까지 모든 디테일이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될 거란 뜻이죠. 메트로이드 프라임은 단순한 슈팅 게임이 아닙니다. 기존 FPS 게임들과 다르게 퍼즐, 탐험, 그리고 생존 요소까지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적들이 단순히 공격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분석하고 회피하는 AI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사모스가 더 빠르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전투 시스템이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총만 쏘는 게 아니라 슬라이딩, 공중점프, 근접 공격 같은 요소도 추가되면 좋겠죠? (2017년) 출시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는 3D 마리오 시리즈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게임이었죠. 넓은 맵, 창의적인 퍼즐, 그리고 마리오의 새로운 모험까지. 그런데 스위치2의 성능이라면 이제는 더 넓은 세계, 화려한 그래픽, 그리고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스위치2의 성능이라면 마리오의 세계도 더욱 화려해질 겁니다. 혹시 마리오 오디세이 2는 완전한 오픈월드가 아닐까요? 기존 오디세이는 넓은 맵을 탐험할 수는 있었지만 각 왕국에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런데 젤다 야생의 숨결처럼 하나의 거대한 월드가 펼쳐진다면 각 왕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로딩 없이 탐험이 가능하다면 이제 비행선을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리오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마리오 오디세이 2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게임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모든 정보와 예상되는 게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루머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 반박 시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닌텐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월 2일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어떤 정보가 공개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분명 더 놀라운 소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와 흥미로운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